안녕하십니까. 4조 발표를 맡은 여태형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저희는 먼저 주제 선정 이유를 발표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조원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으로 본론,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 흐름으로 강의 연신율을 향상시키면 높은 가공성을 요구하는 차체 외판용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자동차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연성 고강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트립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적절한 트립강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 기계적 특성의 향상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오스테나이트 분율에 집중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트립 강이 자동차 외판으로서의 9.5%나 사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할 분담입니다. 조장인 허주인 학생은 트립 강의 대표적인 열처리 과정 및 학금 원서의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전재현 학생은 트립 강의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여태형 학생은 RA 분율이 트립강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성동훈 학생은 Intercritical Annealing, Isomer Bainitic Transformation 시간이 RA 분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우 학생은 IA, IBT 온도가 RA 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본론입니다. 먼저 트립 스틸이란 고온에서 안정한 오스테나이트를 상온에서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상온에서까지 가져온 오스테나이트를 잔류 오스테나이트라고 하며, 이 잔류 오스테나이트는 외부 응력을 받을 시 트립, 즉 오스테나이트에서 마르센사이트로 상변태를 하게 됩니다. 이 상변태를 하는 과정에서 큰 소성 변형에 의한 가공 경화가 촉진이 되고, 또한 네킹을 억제시키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SS 커브로서 네킹을 억제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자동차형 강판에 적합한 소재는 트립스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합금 원소의 영향입니다. 저희가 트립강의 조성을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탄소, 망간, 실리콘,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탄소, 망간, 알루미늄, 실리콘이 합금 원소로서 들어갔을 때 장단점은 오른쪽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트립강의 대표적인 열처리 과정입니다. 먼저 이상 영역에서의 온도에서 인터크리티컬 어널링, 즉 IA를 통해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를 형성한 후 아이소멀 베이나이틱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베이나이틱 상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온으로 퀸칭을 하게 되면은 최종 조직인 페라이트와 리테인드 오스테나이트 그리고 베이나이트가 공존하는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페라이트는 연신율을 담당하고 있으며 베이나이트와 리테인드 오스테나이트는 강도를 담당합니다. 본론입니다. 아래 테이블은 저희가 누사한 논문 중 열처리에 따라 RA 분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떤 열처리를 해야 RA 분율을 높일 수 있으며 최적의 열처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IA와 IBT 온도에 따른 RA 분율 차이입니다. 먼저 A부터 E까지는 IBT 온도를 고정시키고 IA 온도를 달리했을 때이며, F와 G는 IA 온도를 고정시키고 IBT 온도를 달리했을 때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알다시피 IBT 온도를 고정시킨 열처리에서는 IA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프라이머리 페라이트의 분율이 감소해 RA 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IA 온도를 고정시켰을 때는 IBT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RA 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논문에서의 찾은 예시입니다. 여기에서는 IA 온도는 고정시키되 IBT 온도를 증가시켰는데, 이전 예시와 달리 IBT 온도가 증가하면 RA 분율이 같이 증가하게 되어서 최대 인장 강도 곱하기 최종 연신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시간에 따른 RA 분율 차이입니다. 테이블에서의 A와 C를 비교해보면 IA와 IBT 열처리의 시간을 달리하였을 때 RA의 분율 차이에 따른 최종 기계적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A 열처리를 동일한 온도에서 하되 열처리를 더 많이 진행했을 때 RA 분율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최대 인장 강도 곱하기 최종 연신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IBT 열 처리 시간을 달리하였습니다. 온도를 460도로 고정을 시키고 각각 10초, 20초, 30초, 60초로 진행했을 때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아래의 분율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인장 강도 곱하기 최종 연신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드박스 친 곳을 보면 알 수 있듯이 IBT 열처리 시간을 길게 하면은 RA 분율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RA 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최대 인장 강도 곱하기 최종 연신율이 좋아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미루어 보아 RA 분율뿐만 아닌 다른 인자도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A 분율뿐만 아니라 다른 인자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래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X축은 최대 인장 강도, Y축은 최종 연신율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강은 트립 1, 2, 3인데 트립 3은 IBT 열 처리를 하지 않은 강이며 트립 1, 2는 IBT 열 처리를 한 강입니다. 트립 1, 2, 3의 미세 구조를 확인해 보면 IBT 열 처리를 한 트립 1, 2는 RA와 BF가 라멜라 구조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IBT 열 처리를 하지 않은 트립 3는 블로키 타입의 RA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보게 되면 블로키 타입보다는 라멜라 구조의 형성이 더 균형 있는 인장 강도와 연신율을 확보할 수 있으며, RA 분율이 조금 적더라도 미세한 라멜라 구조의 형성이 최종적으로 더 좋은 기계적 특성을 얻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IA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프라이머리 페라이트의 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RA의 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IBT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RA의 분율이 항상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IA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RA의 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IBT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RA의 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오히려 최종 연신율과 최대 인장 강도의 곱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적절한 IA와 IBT의 온도와 시간을 통해 최적의 기계적 특성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RA의 분율은 최대 인장 강도 곱하기 최종 연신율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4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